안녕하세요, 왓지입니다. 오늘은 몇 안 되는 독립 브랜드 오리스의 엠블럼 같은 모델을 리뷰해보려 하는데요. 우리가 오리스 하면 딱 떠오르는 모델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전문 다이버를 겨냥한 아키스, 그리고 빈티지 감성으로 시덕들을 설레게 하는 65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제 취향을 대변해주는 65를 리뷰해보려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구매를 염두하고 있었던 모델인데 리뉴얼되면서 사이즈가 줄어든 것은 좋았지만 베젤의 테두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정판으로 나왔던 모벤버 에디션이 사이즈도 작고 베젤의 테두리도 무난해서 그 모델을 중고로 드리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최근에 오리스 공홈에 들어가 보니까 같은 40mm 사이즈인 모델이어도 브론즈 베젤이 있고 또 스틸 베젤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거다 싶어서 이렇게 구매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아키스랑은 완전 다른 매력을 가졌고요. 이미지로만 접했던 느낌보다 실물이 훨씬 우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오리스가 복각시킨 모델들 중에서 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지도 수긍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공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스는 현재 몇 안 되는 독립 브랜드 중에 하나의 브랜드로 어느 그룹에 속하지 않고 오직 자력으로 승부하려는 브랜드인데요. 1904년에 스위스에 위치한 홀스테인 마을에서 설립되었는데, 브랜드 이름인 오리스는 당시 제조공장 근처에 있던 개울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고 합니다. 다른 메이저 스위스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시작이 조금 늦긴 했으나 현재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걸어오면서 자신들만의 내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것을 증명하듯이 240시간의 리저브를 가진 칼리버 12로 그리고 신형 아키스에 탑재된 칼리버 400 등을 선보이면서 태그나 IWC의 특정 라인을 식은땀나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리저브가 길다는 것 외로도 10년의 품질 보증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볼 수 있어 앞으로 가도 기대되는 브랜드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기술적인 외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콜라보레이션을 매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 기존에 나왔던 모델이어도 매년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는 재미도 있습니다. 매니아들의 겨냥에서는 디자인뿐 아니라 사이즈와 소재 등을 약소하게 수정하여 출시해주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라 생각되네요. 그 장점이 투영된 게 이 65 모델로 볼 수 있는데요. 최초로 복각되어서 나왔을 때는 42mm 사이즈로만 나왔었지만 몇 해 전 리뉴얼되면서 사이즈가 40mm와 36mm로 세분화되었고, 베젤도 일반 스틸이 아닌 브론즈 소재를 채용하는 등 당시의 브론즈 트렌드를 반영한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65의 베이스 디자인은 좋아하지만 브론즈 베젤이 걸림돌이로 작용하여 구매를 선뜻 미뤘던 분들도 적잖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도 오리스 측에서 캐치했는지 오늘 리뷰 모델처럼 줄어든 사이즈에 일반 스틸 베젤을 지도새도 모르게 넣어놨더라고요. 대문짝만하게 광고라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케팅이 되게 소극적인 것 같죠. 무튼 스틸 베젤이 채용된 65의 리테일가는 240만원으로 기존 브론즈 베젤보다 15만원가량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베젤뿐만 아니라 다이얼의 색감도 다르기 때문에 두 옵션 중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실물을 보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오리지널에 가까운 쪽은 스틸 베젤의 모델인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65년에 처음 출시된 65는 50주년이 되던 2014년에 재출시된 모델로 오리스의 다이버워치 헤리티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모델인데요. 전체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방수 기능까지 당시와 유사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수 기능만 본다면 전문 다이버워치를 지향하는 아키스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기능만 보고 판단하기엔 아키스와 65는 서로 극과 극에 있는 시기들이죠. 외형적으로 풍기는 느낌도 아예 다를 뿐더러 서로 중점으로 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현대적인 스포티함이 취향이신 분들은 아키스, 저처럼 빈티지 감성이나 투박함이 취향이신 분들은 65를 좋은 선택지로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아키스처럼 신형 무버가 탑재된 것도 아니고 방수 기능이 더 좋은 것도 아니지만 분명 아키스에는 없는 65만의 매력이 있는데요. 깊은 심해를 연상케 하는 다이얼의 오묘한 색감과 세월이 흘러 노루 익은 듯한 인덱스의 조합은 얼핏 보면 정말 빈티지 시계로 보일 정도로 60년대의 향수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40mm 사이즈는 오리지널보다 3mm 정도 큰 사이즈이지만 원작의 모습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는데요. 원작과 동일한 36mm 사이즈는 손목이 많이 얇으신 분이나 바둑알핏이 취향이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닥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작더라고요. 무튼 사이즈 외로도 아라비아 인덱스가 채용된 다른 버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도토 인덱스 버전이 밸런스가 더 좋아 보여서 제가 추천드린다면 도토 인덱스 버전을 추천드릴 것 같네요. 케이스는 러그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폴리시드로 마감되어 있고, 브레이슬릿은 버클로 갈수록 얇아지는 테이퍼드 형식을 하고 있는데요.
너비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반대로 브레이슬릿의 무게가 좀 줄다 보니 착용감 면에서는 긍정적이게 생각이 됩니다. 케이스와 다르게 전체 브로시드로 마감되어 있고 언뜻 보면 튜도의 블랙베이 브레이슬릿과도 유사하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틸밴드는 취향이 아닌지라 빈티지 계열의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하여 착용 중인데 줄질이 정말 잘 받는 모델이네요. 꼭 가죽 스트랩이 아니어도 트로픽 디자인의 러버 스트랩이나 나토 밴더도 궁합이 좋을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착용해봐야겠습니다. 베젤은 120 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이 채용되었는데 베젤의 소재는 대다수의 분들이 선호하실 세라믹은 아니고 알루미늄 소재가 채용되었습니다. 아마도 복강 모델이기도 하고 오리지널과의 싱크로를 위해서인 것 같은데 저는 희한하게 세라믹보단 알루미늄만의 매트함을 좋아해서 훨씬 마음에 들었네요. 회전할 때 클릭감도 경쾌하고 챕터링과의 단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오리스의 품질 관리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무브먼트는 오리스 칼리버 733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아키스에 탑재된 칼리버 400보다는 파워 리저브나 항작성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공인된 셀리타를 베이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본은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스와치 그룹의 브랜드들이 긴 리저브를 평준화시키고 있어서 80시간의 넉넉한 리저브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다소 짧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처럼 수동 감기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주기적으로 와인더에 보관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제가 65를 착용하면서 장단점 등을 분리해보려 했지만 솔직히 단점은 짧은 리저브를 제외하고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제 취향에서 느낀 장점을 몇 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글라스에서 나오는 빈티지함이 정말 일품이라고 느꼈는데요. 도명식의 사파이어 글라스가 채용되었는데 글라스의 곡률이 정말 이뻐서 문호치 못지않게 애정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도면 글라스라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데 이 부분을 실물로 접하셔야 공감해 주실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이얼의 색상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색감이어서 각도에 따라 검게 보이기도 하고 짙은 파랑으로 보이기도 해서 볼수록 매력적이라 느꼈고요. 무엇보다 빈티지한 감성이 적나라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리뷰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공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